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고 어두운 밤,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조선의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어떻게 저승의 문을 열어젖히고 기어이 산자의 숨통을 조여오는가에 대한 조선 중기의 실화 바탕 기문담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얼어붙은 400년 전 겨울, 경상도 문경의 어느 깊은 산골짝, 조량골에 자리 잡은 최참판 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명종 12년, 나라 전체가 기근과 역병으로 신음하던 그해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습니다. 며칠 밤낮 무자비한 폭설이 쏟아져 완전히 고립된 거대한 기와집인 최참판댁은 겉으로 보기엔 위세가 당당했으나 속으로는 단청이 벗겨지고 칼바람이 새어드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최참판은 깡마른 체구에 의심이 가득한 삼배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정쟁에서 밀려나 낙형한 그는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기 위해 선친의 묘를 천하의 명당으로 이장하려는 지독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공기를 깨고 적장자 최악수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비겁한 성정의 소유자였으며 그 뒤를 서자이자 천덕꾸러기인 막동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이들에게 직관이 말한 귀곡산의 명당 자리에 대해 묻습니다. 학수는 제왕의 기운이 서린 땅이라며 아첨을 떨었지만 막동은 낮은 목소리로 그 땅이 사람이 묻힐 곳이 못 된다며 간언했습니다. 막동은 직접 가본 귀곡산에서 흙에서 붉은 녹물이 배어나오고 짐승 썩는 비린내가 진동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경노하며 막동을 내쫓았습니다. 노쇠 재떨이를 던져 막동의 이마에 상처를 입히고는 불길한 소리를 짓거린다며 그를 광에 가둔 채 폭설이 그치는 대로 이장을 강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막동이 차가운 광에 갇힌 그날 밤, 바람소리 사이로 기묘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키던 사나운 개들이 짖기는커녕 공포에 질려 앓는 소리만 내고 있다는 사실에 막동은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육중한 대문을 느리고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새하얀 소복을 입고 기괴한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부정을 탈까봐 노파를 행랑채 끝방에 재우라고 명합니다. 광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막동은 경악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노파의 발자국은 뒤꿈치와 앞꿈치가 뒤바뀐 기형적인 형태였고 달빛 아래 노파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당의 개 5마리가 전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개들은 상처 하나 없이 몸속의 뼈와 내장이 모두 빨려나간 듯 가죽만 남은 납작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랑채 노파는 사라졌고 방 안엔 귀곡산에서 났던 것과 같은 썩은 흙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끌려 나온 막동은 최참판에게 절규하며 간청했습니다. 산에 있어야 할 귀물이 노파의 껍데기를 쓰고 들어왔으니 오늘 밤 절대로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참판과 학수는 공포에 질려 저택의 모든 문을 대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참판, 학수, 포박된 막동과 하인들이 모여
숨죽인 채 자시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바람소리가 멈추며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안채 창호지 너머로 거미 같은 기괴한 형상의 그림자가 지나가며 사박사박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10년 전 죽은 최참판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이 자신을 독살했던 비밀을 언급하며 문을 열라고 종용했습니다. 최참판이 홀린 듯 문으로 향하자 이번에는 학수의 죽은 연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그녀를 우물에 밀어넣었던 학수의 죄를 꾸짖으며 물속이 차갑다고 속삭였습니다. 방 안은 각자의 죄악이 빚어낸 환청으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최참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홀려 결국 방문의 빗장을 풀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뼈를 깎는 눈보라와 함께 문 밖에서 기다리던 그것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했으나 이목구비가 뒤죽박죽이었고 이마에 달린 입에서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등가죽을 뚫고 수십 개의 짐승 뼈다리가 뻗어나온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것은 순식간에 학수의 목을 감아쥐고 입안으로 혀를 밀어넣어 그의 생기를 빨아먹었습니다. 최참파는 그 광경에 심장이 터져 즉사했고 하인들도 차례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기괴한 도살장이 된 방 안에서 막동은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막동은 뒷문을 박차고 눈보라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택 뒤편 토굴 속으로 몸을 숨긴 그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토굴 입구까지 그 기괴한 마찰음과 함께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막동을 다정하게 불렀지만 그는 허벅지를 나뭇가지로 찌르며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그것이 참판과 학수의 목소리로 번갈아가며 유혹하고 협박했지만 막동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결국 귀물의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막동이 돌아본 저택 안에는 피 한 방울 없었지만 최참판과 식솔들의 옷가지만이 사람이 입었던 형태 그대로 납작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막동은 해남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산을 멀리하며 겨울마다 문에 부적을 붙이고 은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짙은 해무가 깔린 겨울밤,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40년 전 그날과 같은 거무스름하고 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막동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천천히 막동의 냄새를 쫓아 이곳까지 기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40년 전 죽은 사람들의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막동 자신의 목소리로 변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껍데기를 쓰고 있느냐? 이제 그만 벗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안에서 잠가둔 문고리가 밖에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까? 행여나 밖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여러분을 부르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탐욕과 죄책감이 빚어낸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문 밖에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